이제 기업이 조금 더 커지면 소위 이제 프리 AA 정도 단계가 되죠. 프리 A라고 하는 건 시드 펀딩 받고 시리즈 A라고 부르는 이제 대규모 펀딩을 받는 첫 번째 단계 전 단계에서 돈이 필요한 경우를 보통 프리 A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시드 펀딩과 A 사이에 있는 스타트업을 그냥 프리 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충 매출 한 5억에서 한 2, 30억 사이 정도의 스타트업, 인력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그리고 R&D 같으면 조금 더 인력이 많기도 하고. 이제 그런 스타트업들을 보통 프리 A 정도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때쯤 되면 시장 진입은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시장 진입부터 시작해서 제품을 계속 라인업도 늘리고 조금 더 좋은 제품으로 개선하고 고객들 니즈를 반영해 갖고 조금 더 나은 새로운 제품도 내놓고 하는 것들을 제품 고도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매출의 본격적인 J커브를 그릴 준비를 해야 되죠. 이게 이제 보통 프리 A에서 A 단계 정도 있는 스타트업들이 합니다. 이때가 되면 고객을 더 잘 알아야 되고,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같은 거를 학습을 좀 약간 이 부분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마케팅 전문가들한테 마케팅 세미나 같은 데를 찾아간다든가, 혹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마케팅 멘토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객을 단순하게 이 고객이 내 물건을 좋아해주고 조금 쓰네요 같은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이 내 물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재방문율이 이 정도의 비율로 나오는데 이 정도면 과연 정상적인 재방문율이냐 아니면 문제가 있는 재방문율이냐, 재방문율을 높이려면 내가 어떤 부분에 마케팅을 더 해야 될까, 혹은 제품 피처를 바꾸면 이 재방문율에 영향을 어떻게 줄 것 같으냐, 이런 식의 의견들을 계속 물어보고 타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CS나 고객 대응도 중요하고, 이제 핵심은 이거죠.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브랜딩을 고민을 해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브랜딩이라는 건 회사의 제품명 같은 걸 정하고, 그 제품명이 눈에 잘 보이거나 고객들한테 인지될 수 있게끔, 혹은 회사를 상징하는 어떤 캐릭터나 라인 같은 걸 쓰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브랜딩이라고 부르죠. 애플 같으면 사과 모양에 Think Different라고 적어져 있고, 이거 40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지만 애플 모양도 사실은 계속 조금씩 바뀌었고, 사과 모양도 조금씩 바뀌었고, 사과가 이렇게 파여있는 그 부분의 각도도 많이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은색으로 할 거냐, 금색으로 할 거냐, 검은색으로 할 거냐 같은 것도 계속 바뀌었다 그러고, 심지어는 옛날에 애플 컴퓨터에다가 애플로 이름을 바꿨죠. 이런 것들이 다 의미하는 바가 브랜딩입니다. 시리즈 A 정도 단계 정도가 되면 자기 회사 이름과 서비스 명칭들이 고객들에게 인지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깔끔한 명료한 라인들이 필요해져요. 초창기야 그런 거 생각할 여력도 없지만 좀 지나면 그런 게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제품 고도화하고 매출 성장 단계 정도 되면 브랜딩이 되게 중요해지죠. 단적으로 그런 겁니다. 내가 한 제품을 팔 때는 내 제품 이퀄 그 제품명 이퀄 회사지만, 제품이 여러 개가 늘어나고 파는 채널이 늘어나고 사용하는 고객이 다양해지기 시작하면 이 제품이 저 회사 거야 라고 하는 걸 전혀 상상을 못하는 경우들도 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것들이 이제 브랜딩의 효과고, 이게 초보 창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림만 좀 이쁘게 그리고 글자 좀 이쁘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팬시한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은 제품을 덜렁 내놓고 판매 페이지에다가 사진 탁탁탁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 리뷰도 해야 되고, 동영상 유튜브도 띄우고, 제품 설명하는 동영상도 띄우고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사용자 기반을 대폭 확대해야 되는 매출 J커브 단계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마케팅도 준비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채널 다변화, 이에 따른 원가 구조 변화 같은 것들은 트래킹을 하셔야죠. 프리 A 단계, 그러니까 프리 단계에서 A 단계 정도가 되면 펀딩도 되게 중요해집니다. 왜냐면 초기에 모았던 돈, 초기에 투자받았던 돈, 초기에 자본금 정도는 보통 제품 초기 준비하고 시장 진입해가지고 약간의 고객을 확보하는 동안에 사용되는 걸로 거의 끝나요. 근데 그때까지 매출은 충분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한두 번 정도 더 펀딩을 받아야 될 상황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걸 보통 이제 시리즈 A라고 부르고, 그 시리즈 A를 받으려면 내 기업의 이제 가치가 아까 초창기에 아무런 개념 없이 5억이요, 10억이요, 100억이요 했던 게 아니고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쪽도 투자할 금액이 커지니까 나도 투자받고 싶어하는 금액이 커지고, 그러면 내 기업이 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업가치 재평가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투자자들이 저거 지분 조금 나한테 줘놓고 돈 조금 줘놓고는 무지하게 귀찮게 구네, 이렇게 관계가 돼버리면 나중에 싸우겠죠. 이제 이렇지 않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인풋, 혹은 저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자극, 혹은 저 사람들이 만나보라고 하는 사람, 혹은 나는 사업이 이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무시할 건지 받아들일 건지, 어떻게 이 관계가 텐션이 안 생기면서 성장할 건지 같은 것들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리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지고, IR의 원래 의미가 이거예요. Investor Relationship이니까 투자자에게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서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요청하는 게 IR이죠. 그래서 진짜 본격적인 IR이 시작이 됩니다. 단지 피칭하고 돈 주세요라는 게 IR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어떤 요소가 핵심이고, 가령 뭐 재사용 방문율이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가장 중요하고, 아니면 다운로드 수가 가장 중요하고 라고 판단이 되신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목표로 직원들이나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는 지금 다운로드가 100만인데 요거를 1년 뒤까지 200만까지 늘리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까지 늘 거고 수익은 얼마까지 개선됩니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목표치를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Key Performance Index, KPI라고 부르죠. 그래서 KPI도 스스로 세팅을 해보시고 이게 말이 되는지, 우리 사업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 같은 것들도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키 퍼포먼스 인덱스는 재방문율입니다. 고객의 재구매율 혹은 재방문율이 가장 중요하고, 신규 사용자와 재방문 사용자의 비율이 보통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회사가 조금씩 커지기 때문에 초창기에 창업을 같이 했던 친구 혹은 초창기에 뽑았던 직원들이 슬슬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관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것들을 핸들링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직원들을 내보낼 건지, 아니면 이 친구들하고 같이 가되 다른 전문가들을 조금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의 윗사람에 앉힐 건지 같은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인력 재구생 하는 부분들 문제가 되고, 보상 부분도 당연히 이렇게 연동이 되죠. 그리고 기업 문화 같은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때쯤이 됐을 때가 보통 한 3년 차에서 5년 차쯤 되는 스타트업입니다. 매출은 아마 한 20억에서 50억 사이 정도일 거고. 그리고 프리-A 단계가 되면 특히 소비재를 하시는 B2B를 하시는 기업들은 얘기가 다른데, 소비재를 하시는 기업들 같으면 이때가 되면 슬슬 언론사의 대표이사 얼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뭐 저런저런 신제품을 만드는, 혹은 뭐 이런 신기한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이 생겼다. 그러면서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창업을 꿈꿨고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쭉 풉니다. 그런 것들이 나올 대표자의 이름이 아주 초기 스타트업인데 그냥 덜컥 언론이 실어준 거 아니면, 대표자의 이름과 인터뷰가 신문기사에 나올 때쯤 되면 대체로 어떤 일이 같이 오냐면 소비자의 컴플레인이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진상 몇 명 정도의 의미였다면 정말 좀 심각한 컴플레인이 오는 경우도 생기고, 직원이 대응을 잘못해갖고 대박 사고 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언론들하고는 어떤 얘기는 해도 되고 언론들한테 어떤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지, 혹은 고객한테는 어떤 짓은 해도 되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은 어떤 건지 같은 것들, 그리고 고객이 불만을 제기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핸들링하는 게 우리 회사의 리스크가 줄어드는지 같은 것들을 학습하시고 배우고 대응하는 걸 훈련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뒤로 가면 되게 심각해집니다. 왜 저기 크라우드 펀딩하는 사이트들 가끔 뭐 제품에 대해 책임 안 진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신문 기사가 확 뜨잖아요. 아니면 뭐 어디 제품에 콜센터에 전화했는데 고객이 뭐 고객한테 뭐 욕했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아주 흔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 한 두세 번 정도 누적되면 내 회사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온갖 부정적인 뉴스만 나옵니다. 그래 버리면
고객이 떨어져 나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안 그런 것 같겠지만 실제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뭐 법 규제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특히나 매출이 본격 성장하게 되면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관공선이 어디 공기업이니 뭐 저기 정부니 이런 데가 와가지고 갑자기 연락이 쭈루루루 옵니다. 니들 그거 하면 안 돼. 그럼 왜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었냐라고 따지면 지금까지 눈에 안 보여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보이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 날라오거든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직원이 가령 뭐 자유 출퇴근을 하라고 했더니 12시에 나타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점심 먹고 와가지고 2시부터 일하더라. 근데 자기는 8시간, 그리고는 자기 12시에 와가지고 8시 전에 나가면서 8시간 다 근무했다고 나가면 이런 걸 오케이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것들 어렵죠. 근데 이거를 그냥 대표가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화를 내는 거는 굉장히 미숙한 처리고, 직원이 한두 명일 땐 상관이 없는데 직원이 늘어나면 이것도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원 회사 내부에 드디어 규정이라는 것들이 필요해져요. 어떻게 이걸 핸들링을 할 건지. 그래서 원칙 같은 것도 성립을 좀 하셔야 되고, R&D 같은 거 어떻게 보강할지도 당연히 그렇고, 경쟁사가 이제 본격화될 거니까 피 터질 겁니다. 이때 정도 되면. 진짜 본격적으로 서로 간에 땅 따먹기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경쟁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단계까지는 올라오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경쟁사가 어느 순간에 나타나요. 그리고는 나보다 대체로 힘들이 셉니다. 일도 잘하고. 그래서 얘들하고 어떻게 싸울 건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지는 이슈고, 당연히 이러려면 내가 상대방 얘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파트너도 찾는 일들을 하셔야 되고, 여기 단계 정도가 됐을 때 중요한 건 기업 내부에 원칙이 있어야 되고 경쟁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이 얘기로 하고 끝맺음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뭐 사업 모델 구체화, MVP 시장 검증, 사업화, 시장 진입, 고도화,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 요게 이렇게 항목들을 적어놨어도 사실 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뭘 배워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얼마나 알아야 되는지도 알기 힘들어요.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얼마나 알아야 되는지가 사실 더 어렵긴 과제긴 합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좀 부드럽게 진행하시려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가능하다 그러면 사업 아이디어 제품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조금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지식을 갖고 계신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저거 공부 안 되기 절대 전까지는 난 절대로 사업화 안 하겠다 이런 거는 웃기는 얘기지만, 일단 사업화 과정이 시작이 되면 이런 내용들 돌아볼 만한 시간이 없어요. 정신적인 여력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사업을 천천히 고민하시기 시작할 때 사업 누구한테 뭘 팔 거다 이러면 나는 떼부자가 되겠지? 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뭘 팔 거다 그러면 관련된 규제는 뭐가 있고, 그러면 내가 이런 인력들이 필요해질 거고, 이런 자금이 필요할 건데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핸들링하면 좋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스템이나 혹은 어떤 보상이나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을 쓰면 좋을 것 같고, 내 팬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만들어가면 좋겠다를 머릿속에서 스케치는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혹은 내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혹은 내가 창업팀들한테 어디를 맡길 수 있고 어디를 내가 해야 되고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스타트업은 절벽 위에서 몸통만 날리고 하늘 위에서 날개 붙이고 엔진 붙이는 게 스타트업인데, 이렇게 준비하셔 봐야 어차피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건 똑같은데, 그래도 조금 생각을 정리하시고 출발하시는 게 그나마 비행기 날개 조금 더 빨리 붙일 수 있고, 엔진 조금 더 큰 거 달아서 약간 더 하늘에 높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